BGM의 공무원 한국사의 재용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재정정리 주병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23강이죠. 네, 23강입니다. 제 출제순위 82 개화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원군이 실각하고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조선도 세계 제국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이 됐고 개항을 하게 됐죠. 그리고 1880년대부터 이제 이른바 개화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요. 자, 1차 수신사를 파견했다. 1876년 4월. 그래서 일본에 파견하는 사신을 수신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1차 때는요. 김기수가 통솔 했다. 2차 수신사 파견 1880년 이때는 김홍집이 통솔했고요. 이때 중요한 사실 있죠. 그렇죠. 김홍집이 돌아오는 길에 황존센의 조선 책략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국내에 유포하죠. 그래서 목적은 개화 정책을 이렇게 뭐랄까요? 개화 정책을 홍보하고 위정척사 운동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약화시키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다 잘 아시죠? 개화를 하자. 서양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우자. 그리고 유학생을 파견하자. 또 외교면에서는 가장 시험이 많이 나는 부분이죠. 그죠?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중, 결일, 연미. 그래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는 연결하고 미국과도 좀 연합하자.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과 아무튼 교류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선 책략은 당시 유생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키죠.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도 일어나죠. 그래서 개화를 반대하는 그런 영남 만인소, 만인척사소 이런 것들이 상소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다. 통리기무아문, 줄여서 통리아문이죠. 1880년 12월이네요. 개화 정책을 총괄했다. 물론 뒤에 이모군란 뒤에 철폐가 됩니다. 상군부를 없애고 군국기무와 일반 정치를 총괄하는 근대적인 정치 기관이었다. 청의 총리기무아문을 모방했다. 총리기무아문. 그래서 이 1880년대 개화는요, 주도했던 세력이 온건개합파죠. 김윤식, 김홍집 같은 온건개합입니다. 이 온건개합파는 청의 양모운동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청의 양모운동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은 것은 급진파 개합파, 급진개합파, 갑신정변이죠. 이 두 개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의 총리기무아문을 모방했다. 총리 대신을 장관으로 규정했다. 총리 대신. 12사를 두어 외교, 통상, 기술, 외국어 등을 분담시켰다. 12사입니다. 그러니까 통리기무아문을 만들고 그 아래 12사를 뒀다는 겁니다. 12사를 뒀다. 물론 의정부나 육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의정부와 육조가 바뀐 것은 언제 때죠? 그렇죠. 갑오개혁 때입니다. 갑오개혁. 자, 또한 일본에도 또 보는 게 조사시찰단이라고 그래요. 조사시찰단.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신사유람단이라 배웠어요. 근데 요새는 그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시찰단, 1881년 4월부터입니다.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려는 의도였다. 박정현과 홍영식을 파견했다. 귀국한 뒤에는 시찰 보고서를 올렸다. 은밀히 보냈다고 그래요. 고종이 은밀히 이제 일본을 염탐하라. 그런 의미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다음 군사 제도를 개편했어요. 1881년 4월. 그 전에 중앙군이 뭐였죠? 그렇죠. 오군영이었죠. 이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했어요. 장어영과 무어영으로. 그리고 새로운 군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렇습니다.
별기군이죠. 별기군. 그래서 신식군대였던 별기군을 만들었고, 또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이들을 이제 교육시켰어요.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중들이, 백성들이 이 별기군을 외별기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외별기. 좀 얕잡아보는 거죠. 외별기. 일본인들이 이제 가르치니까. 또 영선사를 파견했다. 영선사는요, 청나라에 파견한 겁니다. 김윤식 등이 청의 근대적인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습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의 양문동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1882년 10월에 귀국한 뒤에 서울에 기기창을 설치했어요. 기기창. 그러니까 서울에 기기창을 설치했는데, 기기창, 무기 만드는 그런 공장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관을 설치했어요. 전환국과 방문국 설치. 그러니까 전환국은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고요. 방문국은 출판. 그죠? 동문학. 그죠? 동문학도 설립했어요. 1883년 영어 교육. 그래서 주로 영어를 이제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어를 이제 번역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문학을요, 다른 말로 통변학교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통변학교.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죠.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관보는 한성순보. 1883년. 순 한문체였죠. 한문체. 근데 뒤에 1886년에는 한성주보로 바뀌죠. 한성주보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우정국 설치. 지금의 우체국이죠. 근데 이 우정국이 나중에 갑신정변의 시발점이 되죠. 자, 그 밖에 서양과의 통상조약 체결. 가장 먼저 서양 최초로 맺은 나라는 미국이죠.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 내용은 물론 청나라의 알선으로 맺게 된 거예요. 청나라의 알선. 치해법권과 체해국대우, 또 관세도 있어요. 근데 낮은 비율의 관세라서 큰 이렇게 효과는 없었고, 조차지 설정, 거준 조정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그 밖에 영국과도 이제 조용 통상조약 1883년 고율 관세와 아편 수입 금지 때문에 영국이 체결을 처음에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청의 중재로 다시 수정해서 1883년에 제물포에서 체결했다. 영국 군함은 조선의 어느 곳이든 정박이 가능했다. 그럽니다. 불평등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와 이렇게 통상을 맺었고, 특히 러시아의 통상도 중요해요. 조로 통상조약 1884년. 이것은요, 청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북경의 그러니까 베이징 공사관 서기였던 베베르가 직접 와서 뮬렌드로프의 협조를 얻어 체결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체결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2010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볼게요. 2010년도 국가직. 다음은 1876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선한다. 이게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죠. 1882년 4월이죠. 니은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조선국 국민의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게 1876년 6월이죠. 1876년 6월이고요. 이게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에요. 조일 수호조규 부록. 디귿. 영국 군함은 개항장 이외에 조선 국내 어디서나 정박할 수 있고 선원을 상륙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조용통상조약이죠. 1883년. 니을.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두어 경비하게 하고 그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이게 뭐죠? 그쵸. 이모곤란드에 체결한 제물포 조약이죠. 제물포 조약. 그래서 외국군이 최초로 이제 정기적으로
군사 주둔을 허용했다. 1882년 7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 나왔죠? 그러면은 니은, 그 다음에 기역, 리을, 디귿이죠. 답은 4번이 좋겠습니다. 니은, 기역, 리을, 디귿. 네. 자, 그 다음 출제순위 81위 독립협회 1896년부터 1898년까지 활동했던 독립단체였죠. 자, 배경은 아간파천입니다. 아간파천이 뭐죠? 그렇죠. 을미개혁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던 상황을 말하죠. 아간파천. 아간파천 뒤에 국권의 추락,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됩니다. 그죠? 특히 아간파천 때는요, 거의 뭐 외국에서 외국 열강들이 우리의 이권을 막 침탈해 갑니다. 그죠?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입니다. 자, 청나라는 이미 이겼죠? 일본이 이미 청일전쟁에서 청을 물리쳤어요. 이제 남은 세력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요, 아직까지는 누가 우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자, 베베르 고무르 각서 1896년 5월 일본군 주둔을 허용했다. 두 번째는요,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1896년 6월 러시아 군대와 일본군 사이에 완충 지역을 설정하자고 보고요. 세 번째는요, 로젠디시 협정 1898년 4월. 그래서 대한제국에 내정 간섭을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합의를 한 것이죠. 지들끼리. 과정을 볼까요? 자, 서재필, 이상재 등 계급화 지식인과 관료들이 참여했다. 여기 중요한 점, 관료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관료도 1896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는요, 두 세력이 있었어요. 전제 황권파와 이펀 군주파가 있어요. 이펀 군주파와 전제 황권파. 이펀 군주파는 말 그대로 이펀 군주제를 도입하자라는 세력이죠. 서재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은 민권을 신장시키고 우리 그 이펀 군주제를 주장하고 우린 정부와 타협하지 않겠다. 당시 정부는요, 전제 군주를 제시했어요. 근데 이 이펀 군주파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그에 반면 전제 한권파는 정부의 전제 군주제를 좀 되게 뭐랄까요? 되게 옹호하는 입장이었어요.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윤치호, 남궁옥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대한제국 정부에 협조적이었다. 특히 그 당시 박정양 내각이 있었어요. 박정양 누구죠? 박정양?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죠? 조사시찰단으로 간 사람이죠. 조사시찰단. 그래서 박정양 내각과 협조적인 관계였다.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주도합니다. 자, 교사, 학생, 학급군인 등도 참여했다. 민중개몽운동, 강연회, 토론회 개최, 독립신문 발간, 최초의 민간신문, 관료 중심에서 민중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했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뭐 갑신정변이나 이게 왜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렇다. 너무 소수 엘리트만 중심이었다. 민중을 외면했다. 따라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개화를 하려면 민중의 힘이 필요하다. 민중을 계몽시켜야 돼. 그게 독립협회 의의예요.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보다 참여계층을 밀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사기점도 있죠. 왜냐? 너무 민중을 무식한 민중으로 본 거지. 우매한 민중으로. 그걸 우리가 우리 지식인들이 깨워줘 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평등한 입장이 아니라 불평등한 입장이죠. 예.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갑신정변에 비해서는 그래도 민중을 함께 끌어안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자주국권운동,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반대했다. 이권 수호 운동 전개했고요. 독립문과 독립권을 건립, 독립문.
그 영원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설했죠. 이때 재미난 사실은요. 이때 독립문을 건설할 때 돈을 많은 그 공사비를 많이 기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재필이요? 서재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이 한 100만 원인가를 기부했대요. 제일 많이 기부했대요. 그래서 좀 놀라셨죠? 그러니까 이완용이 우리 알고 있는 매국노인데 독립협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네. 예. 사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완용 그렇게 제정신이었어요. 예, 물론 나중에 이제 돌아버리죠. 아무튼 뭐 그런 사실이 있고요. 자유민권운동, 중추원식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정부와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좋다. 정부도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 의회 만들자. 대신 중추원식으로 만들자. 이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50명을 뽑자고 했어요. 의원을. 그래서 관선 25명, 민선 25명. 그러니까 관선은 정부에서 뽑는 거고 민선은 뭘까요? 민선은요. 독립협회 출신 인사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총 50명이죠. 그래서 하려고 그랬어. 근데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의회 설립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재산권 보호했다. 의회 설립운동, 박정양 내각과 협상했다. 방금 설명드렸죠. 관선의원 25명과 민선의원 25명으로 구성된 중추원 의원을 공포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끝내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만민공동의 개최 1898년 3월 종로에서 연 민중대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였다. 관민공동회 1898년 10월 백정도 참여했다고 그러죠. 그죠? 헌의육조를 거래했다. 헌의육조. 관민공동회. 관이니까 뭐예요? 관료도 참여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결과 한국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습격합니다. 1898년 11월. 그 직전에 앞서 그 무렵에 또 어떤 있었냐면 익명서 사건이 있어요. 익명서 사건. 자, 이게 독립협회에서 뭐 입헌군주제, 의회 설립하자 막 이런 게 내용을 주장하니까 이때 조병식 등 이 보수 세력이 되게 모함을 합니다. 왜냐? 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하자. 그러니까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익명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그죠. 우리 인터넷에 게시판에 자기 이름 감춘 채 글을 올리잖아요. 과거막. 그죠? 그런 것처럼 익명이죠. 누가 쓴 건지 모르는데 이제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모험하는 거죠. 야, 독립협회가 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려고 하고 있다. 공화정은 왕을 없애는 거였잖아요. 가장 그러면 이제 이의감 느낀 사람은 고종이죠. 그래서 이 익명서 사건을 계기로 이제 고종이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의점은요. 가신정변을 대승했다. 뒤에 애국개명운동에 영향을 줬고요. 민중을 바탕으로 국권수호와 민권신장을 기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됐지만 민중을 끌어안았다. 물론 이제 뭐예요? 물론 민중을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민중을 좀 아래로 봤다는 거죠. 그래, 너희들은 무식해. 우리가 배운 사람이니까 너희들을 깨우쳐 줄게. 개명시켜 줄게. 그럼 어떤 그 수직적, 불평등한 그런 인식이 있긴 있지만, 너희들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뭐 그런 게 또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민중을 좀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했던, 그런, 참여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은 의점이 있다는 거죠. 한계점, 외세 배척의 대상으로 주로 러시아 지목했다. 즉,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이었어요. 다 똑같은 놈들인데,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이었다. 자, 헌의육조. 자, 이런 그 근대사에는요, 이런 조약, 무슨 문서 있죠? 꼭 반드시 한 번이라도 더 보셔야 돼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세하여 황제권을 공고할 할 것. 그죠? 이거는 입헌 군주파가 아니라 전장급파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황제권을 공고하라며. 이권 양도 계약 시 대신과 중추원 의장과 의결할 것. 이권 수호 같은 거죠.
중추원 의장과 의결할 것. 재정은 탁지부가 전담하고 예결사는 국민에게 공포할 것. 근대적인 재정 체계를 확립하자. 중대한 범죄는 공개하라.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건 민권운동이죠. 책임가는 대신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라. 내각 중심을 하자. 이런 거죠. 6번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이게 헌의 6조.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지 문제입니다. 다음 연설문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역사적 사실은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분 애국의 뜻은 대각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의 이롭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길은 관과 민이 한심한 연후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쵸? 관민공동회죠? 이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백정이에요. 예, 백정. 그러니까 관민공동회. 1번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이고요. 2번 유교 문화를 수호하고 서양과 일본 문화를 배척하였다. 이것은요, 위정척사 운동. 3번 헌의 6조를 고종에게 올려 시행 약속을 받았다. 맞습니다. 전제 한권파가 주도했죠.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4번 90군대가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되자 폭동을 일으켰다. 이모군란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순위 82. 간도 기습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자, 간도가 어느 나라 땅인가? 기습 문제죠. 배경 백두산 정계비 다 아시죠? 1712년 숙종 때죠. 이때 청과 조선 사이에 이제 국경선을 정했죠. 그 내용이 뭐예요? 서쪽은 그러니까 조선의 영토는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mon강이다라고 이제 딱 결론을 줬어요. 근데 이 토mon강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토mon강을 그 송화강의 한 지류다. 반면에 청은 두만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이 해석의 차이에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북간도, 즉 간도 지방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조선의 입장이라면 간도가 우리 땅이 되는 거고 청의 입장이 맞다면은 간도는 청의 영토예요. 근데 우리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과정. 대한제국이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편입했다. 그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대한제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간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범륜을 간도 관리사를 파견했어요. 그러자 또 일본도 을사지역을 체결한 뒤에 이 간도 지역에다가 간도 임시 출장소를 설치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청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과 이제 간도 협약을 맺게 되죠. 1909년 9월. 그래서 청이 일본에게 안동, 봉천, 철도 부속권을 준 대가로 일본에게 이제 청의 영토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 알았어. 그 전까지는 일본도요. 이 간도를 대한제국 땅이라고 인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출장소를 만든 거지. 만약에 인정 안 했다면은 이 간도를 대한제국 땅이라 인정 안 했다면은 그 간도에다가 출장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청의 영토니까. 근데 일본이 그 간도에다가 임시 출장소를 설치한 것은 그 의미는 뭐예요? 당시 일본도 이 간도를 거의 대한제국 땅이라고 인식한 거죠. 그 밑바탕이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간도 협약으로 이제 결국 그 철도 부속권을 받는 대가로 이제 청의 영토로 인정해 준 것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이 철도가 중요하니까 더. 그죠? 그 다음에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자, 숙종 때 안영복 아닙니다. 안영복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막부에게 우리 영토로 인정을 받았다. 그죠? 17세기 후반이었죠. 그러다가 19세기 중엽부터 자꾸 일본 어민들이 자꾸 독도에 침범을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세환 공도 정책을 중지합니다. 자, 세환
공도라고 그래요. 공도. 같은 말이에요. 세환정책, 세환정책, 공도정책. 공도가 뭐예요? 빌공자. 도는 섬도. 그러니까 섬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근대 사회에서는요, 이 섬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어요. 내륙이 중요한 거지, 이 섬은 별로 안 중요했어. 그쵸?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 섬을 비우려고 했어. 왜? 섬에 살다 보면 무조건 내륙으로, 그 대륙으로, 내지로, 육지로 옮기라고 그랬어. 왜냐면, 만약에 섬을 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어떤 사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근데 도망가는데 섬으로 도망갈 수도 있죠. 그죠?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도정책을 한 이유는 그 백성들의 반란을 막는 거고, 막는 것도 있어요. 통제하는 게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원래는 섬을 비우는 게 원칙인데, 자꾸 일본 어민들이 자꾸 독도 오니까 안 내는 거지,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일본한테 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도정책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을 좀 약간 이주시킵니다. 울릉도, 독도 쪽으로. 그래서 관리도 파견하고, 1884년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1881년에 공도정책을 중단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육지 주민을 이주시켰다. 또 관리를 파견했다. 이때가 1884년입니다. 더군다나 1900년에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서 독도를 관할했고, 그러나 일본이 려일전쟁 중에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강제로 편입시켰다. 1905년 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독도가 다시 원상복귀된 거죠. 우리 땅으로. 근데 자꾸 일본은 그 시마네 이거 사건 이후로 러일전쟁 이후부터 계속 우리 땅이다 라고 지금까지 헛소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때 그랬죠. 독도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독도라고 그러는데 일본 애들은 죽도라고 그래요. 죽도. 대나무 죽에다가 대나무 죽자예요. 그래서 대나무섬, 다케시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나무섬인데 죽도라 불렀대요. 대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죽도라 불렀대요. 자꾸 일본이 지금까지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죠. 정말 죽도로 맞아야 되죠. 그죠? 죽도로 맞아야 되는데 좀 말을 안 듣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09년 국가직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한말 일제하에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본은 청일전쟁 중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고 발표했다. 틀렸죠. 청일전쟁이 아니라 러일전쟁이죠. 1905년 2월이죠.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일본은 청에서 안봉선이에요. 신봉선 아니죠? 예, 안봉선. 안동, 봉천, 그 줄임말이에요. 안봉선 철도 부속권을 얻어내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 넘겨줬다. 지들끼리 그냥. 왜 그랬냐면, 당시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없죠. 왜? 을사조약 때문에. 그래서 지들끼리 이제 간도회가 맺은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명분이 없죠. 근데 2번에 맞는 거고요. 3번. 간도 참변은 독립군에 패한 일본군이 간도의 우리동포를 학살하고 민가와 학교 등을 불태운 사건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사이 전투를 전후해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민간인도 학살하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간도 참변, 경신 참변이라고 부르죠. 4번 배고인 사건은 데라우치 암살 음모 조작 사건을 만들어 배일 기독교 세력과 신민회의 항일 운동을 탄압한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날조한 사건이죠. 조작한 사건인데 결국 이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하죠. 해체됩니다. 해체. 답은 1번입니다. 틀린 것은. 자, 출제순위 83위 한말 애국개몽운동 보겠습니다. 자, 배경 국고 침탈의 위기, 도시 부르주아층의 성장, 주도 세력 개화사상과 독립협회의 정신을 계승한 진보적인 지식인층, 성격 갑신정변, 독립협회, 애국개몽운동, 실력 양성운동. 자, 이거 순서, 흐름을 잘 파악하세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흐름입니다. 흐름.
뭐 어떤 사건의 무슨 내용, 뭐 이런 세세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선될 게 뭐냐면 항상 흐름을 파악하라. 그래서 개화 정책을 했다. 개왕했다. 개항. 그 다음에 개화했다. 그 다음에 가춘정변. 그 다음에 독립협회. 애국개몽운동. 실력 양성운동.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잖아. 맥락을 이해하는 거지. 다른 거 외우면 안 돼. 만약에 독립협회. 그 다음에 무장투쟁. 이건 연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연장성이 있는 거. 같은 성격. 같은 맥락. 이런 거를 흐름을 아셔야 더 외우기 쉽고, 이렇게 항상 집을 지을 때도 이 큰 틀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큰 틀을 잡아야 되잖아요. 항상 무슨 리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로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세세한 것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세세한 것도 먼저 외우면 복잡해집니다. 특히 근대사는 그래요. 근대사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복잡하잖아요, 사실. 한번 엉키면은 정말 헤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히 근대사 부분,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근대사는 흐름 더 중요하다. 전후관계 잘 파악하시고 인과관계 이런 거. 서양의 사회 진화론에 영향받았다. 그죠? 사회는 발전한다. 그런 거죠. 문화활동과 산업진흥을 통해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계몽단체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설립한 단체가 보안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항모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헌정연구회는 입헌군주제와 민권확대를 주장했고 대한자강의 헌정연구회 후신이었고요. 일진에 대항했다.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다가 결국 통감부에 의해서 1907년에 해산되었고요. 또 뭐 대한자강 월보도 발행했죠. 월보. 대한협회, 대한자강의 휴신인데 나중에는 친일파 기관으로 변질됩니다. 그 다음에 신민회가 가장 중요해요. 신민회. 1907년에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이동휘 같은 분들이 결성했죠.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정을 추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단체들은 대체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는데 특이하게도 이 신민회는 민주공화정을 추구했다. 민주공화정을 추구했다. 자, 민주공화정을 추구하는 단체는 또 있죠. 신민회도 있고 또 뭐 있어요?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고 또 대한광복회도 있어요. 대한광복회. 조국광복회가 아니라 대한광복회. 자, 국내에서는 태국서관과 자기회사를 운영했다. 출판사하고 도자기회사를 운영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거고, 국외에서는 특이하게도 만주 사범부에 신흥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론을 주장해서 야, 만주에도 해외에도 우리 독립군을 양성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지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단체의 다른 점이야. 그 다른 단체들은 대체로 국내에서만 활동했다면 이 신민회는 해외에서도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결국 안학사건,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여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였다는 구실이죠. 그래서 평안도 지도자 700여 명이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배고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을 빌미로. 이 안학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안명근이죠. 안명근.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안명근. 자, 배고의 사건, 안학사건으로 체포된 중에서 105명을 기소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결국 신민회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고의 사건은 일본이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민회가 비밀결사 조직이잖아. 그죠? 신민회가 비밀결사 조직이죠. 비밀 조직입니다. 그래서 잘 몰랐다고 그래요. 서로도 잘 몰랐다. 회원끼리도. 근데 일본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민회가 있긴 있는데 잘 포착이 안 돼. 그래서 결국 배고의 사건을 날조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결국 신민회를 해체시키는데 성공했죠. 일본이. 국민의 애국심과 근대의식을 고취했다. 독립운동의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그쵸?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고 독립국가의 올바른 이념을 제시했다. 민주공화정. 한계점.
제국주의와 시민 지배를 어느 정도 추궁했다. 이건 다 그런 거야, 다. 뭐 보안에 다 합쳐서, 시민을 다 합쳐서. 그 다음에 의병운동을 폄하했어요. 그죠? 의병운동을 폄하했다. 주로 이제 개화파가 주도했기 때문에 의병운동은 좀 폄하한 면이 있긴 있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004년도 9까지. 다음은 어느 단체의 취지사의 일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이죠. 자강의 여에 있을 따름이다. 아한 우리죠. 정전의 자강지수를 강구하지 않아 인민이 스스로 우매함에 묶여있고 국력에 쇠퇴하여 마침내 금일의 간극에 다다라 결국 외세죠. 보호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자강지도의 뜻을 다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자강의 방법을 생각해보면 다름이 아니라 교육을 침략한가 식상흥업에 있다. 산업을 육성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자꾸 나오죠. 뭐가 나와요? 그죠? 자강이란 말이 잘 나오죠. 자강. 그러면 뭐가 생각나? 그렇죠. 대한자강이죠. 대한자강회.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 사실은. 아, 읽기 어렵다. 이거 언제 읽어?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문이 길면요 힌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틀린 말 같지만 맞아요. 사실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자강. 당연하죠. 문제 속에 답이 없으면 문제를 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 냈다 쳐더라도 그건 잘못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야지 답을 쓰지 당연히. 그게 만약 답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이의제기를 해야지. 이거 어떻게 풀어? 풀 수가 없죠 이거는. 자, 그럼 대한자강이죠. 자, 1번 독립협회 정신을 계승했다. 그렇습니다. 2번 헌정연구회를 모체했다. 그렇습니다. 3번 일진에 대항해서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맞죠? 4번 구본신참을 기초로 한 점진적 자강운동. 이것은 광무개혁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러면 요번 23강은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23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24강 신간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모릭히스토리.com 클릭 right now.